안녕하십니까. 라타로 일본어 학원입니다. 오늘은 일본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먹는 단어, 음식에 대한 단어를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일본어라고는 하기는 그렇죠. 일본말 단어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일본 가시면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서 가시겠지요.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뭐 학문을 위해서, 선진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가십니다. 근데 뭐 그런 것보다는 사실은 제일 많은 목적을 가진 게 일본에 가서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거를 먹고 구경하겠다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일본에 가서 사실은 먹어보면 이제 여러분 잘 다니신 분들은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자주 안 다니신 분들은 가셔서 우선 당장 어떤 음식을 시킬까 많이 고민들을 하시죠. 잠깐만 조정하겠습니다. 고민들 하시죠. 고민들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망설이는 경우가 있고 음식에 관해서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기도 하지만 가이드가 있다면 근데 가이드도 음식에 관해서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잘 모르는 수도 있습니다. 음식에 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하지도 않고 음식에 관한 역사를 잘 알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일본어 학원이라고 해놨지만 어차피 관심 있고 재밌게 보시는 것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제법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어의 문장보다는 어떤 단어의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그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이렇게 지금 녹화를 합니다. 뭐 생방송은 해봤지만 생방송보다 녹화를 하는 것이 좋고 잘못되면 또 다시 지우고 다시 삭제하고 녹화를 하기 때문에 녹화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아침이라 새벽에서 하기 때문에 화면이 좀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라타르 일본어 학원에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하고 학원이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의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주 역술가입니다. 명리학을 공부합니다만은 명리학 사주는 사실은 공부를 하시는 분 말고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주 이야기를 맨날 하는 것보다는 간혹 사주 이야기를 하고 중간에는 일본어 학원, 서당, 뭐 역사평론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건방지게도 역사에 관심이 많고 한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참고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시작한 지 한 6개월도 안 돼 있으니까 앞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저희 라타로를 맡겨주시고 관심 있는 분들이 늘어나실 겁니다. 더욱더 하여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앞에 말이 길었습니다. 우리가 써놨습니다만 제일 위에 있는 라타로 일본어 학원의 단어 스시는 보통 일본말로 스시로 히라가나로 스시라고 쓰는 경우가 많지만 한자로 목숨 수에다 관장을 수사라고 이 우리말식으로 읽는 겁니다. 수사라고 써놓은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라고 써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라고 써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지, 자는 둘 다 생선젓지, 생선젓자입니다. 젓갈입니다. 젓갈. 젓갈로 옛날에는 먹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스시는 우리의 회와 동일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일본의 스시가 우리나라 회보다도 씹기가 좋고 목구멍에 넘기기가 좋고 그 씹는 맛이 있고, 이런 것은 적당한 씹는 맛은 바로 숙성을 시켜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회하고 일본의 스시하고는 전혀 다른 음식입니다. 물론 생선에 따라서 서너 시간부터 하루가 넘는 24시간, 어떤 경우에는 24시간 조금 더 숙성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인데, 그 물고기의 성질이나 바다의 성질을, 바닷물의 성질을 잘 아는 일본 사람들이라, 사면이 바다로 접해진 섬의 사람들이라 이 물고기가 어느 정도 잡아서 숙성을 시키면 맛있다는 것을 이 반도 사람들보다 더 잘 아는 것입니다. 물론 반도인 이 한반도 사람들도 옛날부터 여러 가지 젓갈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사월젓갈, 오월젓갈, 유월젓갈 해서 만들어서 겨울에 먹었습니다. 물론 생선식혜도 북쪽에서는 또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생선을 김치에 넣어서 만들어 먹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스시의 개념이 바로 젓갈입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이 먹는 것은 젓갈이 아닙니다. 숙성시킨 것이죠. 그러나 원래 일본에서 먹던 음식은 둘째 줄에 나와 있는 나래젓이 숙성을 충분히 시켜서 익혀서 몇 달간이라도 익혀서 먹었던 나래젓이가 스시입니다. 이렇게 오래 기다리고 숙성시키는 공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공적으로 몇 시간에서 하루 이틀 숙성시켜서 먹는 것이 일본의 스시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고기 잡아가지고 회 떠가지고 싱싱하다고 먹는 것은 스시가 아니고 그냥 회입니다. 일본의 스시하고 한국의 회하고는 전혀 다른 음식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회는 싱싱하다고 먹긴 하지만 저 음식의 생선의 종류,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서 씹는데 부담이 되는 물고기도 많이 있습니다. 숙성을 시켜야 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요새 회집에서도 숙성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전문 횟집에서는 숙성을 시킵니다. 몇 시간이라도 숙성을 시킵니다. 아니면 인공적으로라도 어떤 열을 가해서 온도를 조절해서 숙성을 시킵니다. 다 나래젓의 계열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나래젓의 계열에는 우리나라는 젓갈 종류로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우리나라에도 옛날부터 일본식에서 말하는 스시가 나래젓이가 있었던 것이죠. 스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일본에서 사이 몇 시간에서 하루 정도 숙성시킨 그런 스시는 우리나라의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음식이 뭐 다 됐죠. 다들 스시를 좋아하시니까 스시집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스시가 나래젓이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숙성이 필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몇 달,
몇 개월의 숙성이 아니라 지금은 몇 시간 혹은 하루 이틀의 숙성으로 냉장고의 도움을 얻어서 하는 숙성으로 맛있게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시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일본에 가시면 저 음식점 중에서 일본어로 가포라고 써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할팽이라고 한자로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할팽 위에 있는 수사, 지, 자, 숙, 지, 할팽, 만중 전부 옛날부터 내려온 정통적인 한자어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할팽이라고는 일본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춘추 전국시대 이전 그때의 기록, 2500년 이전의 기록에서 할팽이 자주 등장합니다. 할팽은 칼로 자르고 팽, 삶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토사구팽 하지 않습니까? 잡을 토끼가 없으면 다음으로는 게를 삶아 먹는다는 뜻이 토사구팽입니다. 삶아 먹는 팽이죠. 그래서 잘라서 삶아서 삶는 것을 할팽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포라고 합니다. 이 할팽이라는 간판을 붙여놓은 데는 그냥 잘라서 삶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손님이 오시면 잘라서 삶아서 요리해서 순서대로 대접하는 것을 통상 가포라고 합니다. 물론 음식을 여러 가지 준비해 놓고 데워서 주는 것도 가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손님이 오시면 전체나 간단하게 드실 것을 내놓고 그 사이 5분 10분 사이에 삶고 요리해서 순서대로 내놓는 것을 가포라고 하고, 그런 음식점을 가포 요리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잘 먹는 중에서 스시, 그 다음에 장어, 운하기, 메밀국수, 소바죠. 이런 게 있습니다만 소바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장어 이야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운하주는 장어집에 가면 꼭 있습니다. 만중, 장어만 무울중. 요거는 이 공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밥 한 그릇 넣고 그 위에 장어를 한 마리 정도, 보통 한 마리 정도죠. 1인분에 한 마리 정도를 구워서 두 토막이나 세 토막으로 내어서 밥 위에 올려놓는,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 아니고 찬압입니다. 찬압에 이중난 찬압에 위에도 제일 위에 찬압은 하나일지라도 제일 밑에 밥을 넣고 그 다음에 장어 구운 것을 넣고 그 위에 밥을 넣고 장어 구운 것을 넣는 2단 장어 구이를 말합니다. 일반 장어구이가 만약 1500엔 정도 한다면 운하주인 2단 장어, 보통 찬압에 나옵니다만 장어는 2500엔 정도 이상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만중이라는 것은 조금 예를 들면 양이 많은 것이구나, 운하주는 조금 양이 많은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스시는 우리 한국어로 이럴 때 수사, 지, 자, 지자입니다. 지도 젓갈자, 젓갈지, 젓갈자입니다. 이것은 익힌 젓갈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익힌 젓갈 나래젓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식혜 젓갈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포는 일본 요리점을 말합니다.
순서대로 하나하나 요리를 해서 대접하는 일본 요리를 가포라고 하고, 가포 요리를 하는 집을 가포 요리점이라고 합니다. 운하주는 찬압에 2단으로 밥을 넣고 장어를 넣고 구운 장어를 넣고 다시 밥을 넣고 구운 장어를 넣은 장어 구이를 말합니다. 주로 찬압에 들어있다고 해야 하겠습니다. 스시는 수사, 젓갈지, 젓갈자를 쓴다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타로 일본어 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